안녕하세요. 약사 이지향입니다. 120세 장수 시대는 호르몬 관리가 중요하고요. 호르몬 관리를 위해서는 신장 건강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현대인들의 신장 건강은 점점 나빠지고 있어서 투석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채널에서는 신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려 합니다. 그러나 순전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만 하세요. 오늘은 신장과 부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아요. 소변을 보다가 거품이 나와서 깜짝 놀란 적 있지 않으세요? 사람들은 자신의 소변이나 대변을 잘 관찰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 소변이나 대변만큼 자신의 몸 상태를 잘 알려주는 것도 없답니다. 그러니 앞으로 볼일을 보시고 잘 살펴보는 습관을 갖도록 해봐요. 소변에 거품이 나오는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단백질 때문인데요. 왜 우리가 찌개 끓일 때 보글보글 거품 올라오잖아요. 사실 그것도 대부분 단백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듯이 거품료는 대부분 단백뇨를 말하죠. 원래 소변에는 단백질이나 포도당이 나오면 안 돼요. 옛날 어른들이 쌀 한 톨도 하속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밥 남기면 복달 안 한다 막 이러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유전자도 우리에게 그런 잔소리를 해요. 우리의 유전자는 굶주림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한 번 들어온 포도당과 아미노산을 절대로 몸 밖으로 내놓지 않는 거죠. 옛날에는 쌀도 귀하고 고기도 귀했잖아요. 못 먹어서 죽는 사람이 엄청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포도당이 소변에 많이 나온다? 단백질이 소변에 많이 나온다? 이거 몸에 무슨 문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건강한 사람도 일시적으로는 어쩌다 한 번은 단백뇨 올 수 있어요. 우리가 갑자기 고기나 단백질 파우더 같은 거를 많이 먹었다면 많이 먹었으니까 많이 나올 수 있죠. 갑자기 심하게 과로를 했다. 그래도 걸러야 될 게 많으니까 나올 수 있죠. 이럴 때는 좀 쉬거나 좀 덜 먹거나 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거든요. 문제는 지속적으로 단백뇨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는 신장이나 다른 장기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뜻일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검사를 해봐야 해요. 원래 그 신장에는 이 단백질을 걸러주는 이 사구체라는 일종의 거름망이 있어요. 혈액에 찌꺼기를 걸러주죠. 이 거름망이 짱짱하잖아요. 그러면 단백질이 입자가 크기 때문에 못 빠져나와요. 작은 입자가 작은 것만 빠져나오는 거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거름망이 망가졌다. 거름망이 구멍이 났다. 그러면 단백질이 숭숭 빠져나오는 거죠. 설사 사구체에서 미처 다 걸러내지 못한 단백질이 있다 해도 바로 옆에 세뇨관이라는 곳에서 얼른 다시 재흡수를 해요. 한 방울의 단백질도 내보내지 않을 거야. 이렇듯 건강한 사람은 철저하게 아미노산 관리를 한답니다. 그런데 사구체가 망가져서 단백질을 못 걸러주잖아요. 그러면 세뇨관이 사구체 할 일까지 다 해야 돼서 과로를 하게 돼요. 그렇게 사구체가 지치잖아요. 너무 일을 많이 해서 그러면 섬유화돼요. 섬유화된다는 게 딱딱해진다는 건데요. 마치 일을 너무 많이 한 농부의 손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일 너무 많이 하면 피부가 막 딱딱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사구체가 망가지는 거를 넘어서 세뇨관까지 망가지게 되면요, 신부전으로 돼요. 만성 신부전으로.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삶의 질이 너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단백뇨는 초기에 잡아야 합니다. 그러니 왜 사구체, 즉 거름망이 망가져서 단백뇨가 많이 나오는지 원인을 찾아야겠죠. 혈압이 높아도 사구체가 힘들겠죠. 혈당이 높아도 혈액이 너무 끈적끈적해도 사구체가 힘들겠죠. 그리고 염증,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해서 염증이 생겨도 사구체가 힘들겠죠. 그래서 그 다양한 원인들을 찾아서 얼른 사구체를 복구시켜야만이 만성 신부전으로 가지 않겠죠. 아무튼지간에요, 단백질은 혈액 속에 있어야 돼요. 오줌 속에 있으면 안 돼요. 혈액 속에 단백질이 빠져나오면 몸으로서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랍니다. 혈액 속에 단백질이 있어야만이 삼투압으로 혈액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아이고, 삼투압이라는 게 또 뭐다냐 이러시겠죠? 삼투압이라는 거는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힘을 말해요. 만약 혈액 속에 단백질이 부족한데 물만 많으면 혈액이 너무 묽어지잖아요. 혈액이 너무 묽어지면 혈액이 제 역할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혈액의 농도를 일정하게 맞추기 위해서 혈액 속의 물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혈관 밖에는 물이 많아지는 거, 이걸 뭐라고 하죠? 이게 바로 부종이에요. 그래서 부어요. 그래서 단백뇨가 있으면서 부종이 동반되는 사람도 많아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요. 너무나 단백질을 안 먹는 사람도 부종이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르신들 중에 고기가 이제 소화 안 된다고 밥하고 김치만 먹잖아요. 그러면 단백질 섭취가 너무 적다 보니까 부어버리세요. 또 젊은 청년들 중에서는 또 다이어트 한다고 무조건 굶는 분들이 있어요. 단백질이 안 들어오면 부종이 와요. 그러니까 잘 챙겨 드셔야 돼요. 단백질은 너무 안 먹어도 부종이 오고요. 단백질도 너무 많이 먹어서 신장에 무리가 가도 부종이 와요. 즉, 잘 먹는 것도 중요하고 잘 배설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균형이죠. 자, 아셨죠? 몸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고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아주면 건강은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약을 너무 두려워하면서 쓰지 않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요. 약을 너무 맹신하며 의존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약을 꼭 필요할 때 적절히 활용하여 여러분들이 더욱더 행복하고 건강하고 평화로워지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있기에 제가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는 원래 하나입니다.